안녕하십니까 계약자님들. 지난 2주 전에 또 유튜브로 뵙고 또 오늘 또 유튜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제작한 이유는 지난 3일 2일 전이죠. 금요일 날 우리가 그 참고 소면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참고 서면이라는 것은 준비 서면하고는 다릅니다.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은 상대방한테 송달이 되고 또 상대방이 그걸 송달을 받고 또 상대방도 어떤 준비할 어떤 시간을 줘야 되는데 상대방한테 참고 서면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재판부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은 참고해 주십시오. 보통 이제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참고 서면을 제출했는데 내가 2주 전에 또 변론 종결 때 설명했듯이 우리의 어떤 입장을 참고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고 서면은 다음 카페 우리 그 신림백화점 피해자 단체 다음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 카페는 우리 그 소송을 진행하는 우리 계약자님들만 입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우리 그 계약자님들은 정회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어떤 준비 서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 그 신림백화점 피해자 단체의 그 일반적인 사항을 알릴 때만 우리 그 정회원으로 가입되신 분들은 볼 수가 있고 실질적인 어떤 그 소송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소송을 진행하시는 우리 계약자님들은 다음 카페에 올려놓은 제가 올려놓은 참고 서면을 참고하면서 이렇게 내 이야기를 들으면은 훨씬 잘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다음 카페에 올려놓은 우리 그 참고 서면 제가 올려놓은 참고 서면을 보면서 소송 진행 사항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그 1그룹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판결 내용을 그 보면은 재판부가 오랫동안 어떤 그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어떤 그런 사항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또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청구 원인을 정리해 가지고 이 부분을 차례차례대로 좀 답변을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어떤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 서면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그 신림백화점 건이 이게 복잡하고 또 세월도 많이 지나고 증거도 그렇고 그다음에 논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건물법 그다음에 신탁법 건축법 뭐 또 기타 다른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모르면은 쉽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다룰 수가 없고 어떤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에 소송을 진행했던 분들이 이렇게 패스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또 내가 또 따로 정리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달해 드릴 수가 없고 그까지 하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거를 다음 시간에는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 계약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그 청구 서면 참고 서면 제출한 것만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 그 청구 원인이 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주된 청구 원인, 그러니까 최고 우리가 중점을 삼는다는 내용이 주의적 청구 원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주의적 청구 원인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분양 계약한 게 건법 적용 대상이다. 그걸 전제로 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것이고, 그런 이 사업장이, 우리가 지금 그 분양받은 사업장이 건부법 대상이다, 적용 대상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번에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 읽어보면은 건부법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신탁사들에게 이 사건 조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원고들의 분양 대금 반환 청구권, 또는 이 사건 조항이 이 사건 신탁계약 등의 내용이 편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에 기하여 신탁사들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주의적 청구 원인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 거니? 이 건문법이 적용되면은 당연히 그 건문법에 대리사무계약이나 신탁계약에 수분양자 보호 조치가 우선적이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건문법에. 그런 것들을 전부 신탁계약서나 그 다음에 대리사무계약서에 전부 표시가 돼야 되는데, 표시가 지금 안 돼서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표시가 안 됐어도 당연히 건부법 적용되면은 당연히 편입되므로 그거를 감안해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이게 이제 주된 청구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제2 예비적으로 청구한 게 먼저 이제 이렇게 지금 보면서 하려니까 그런데, 지금 주장을 또 주의적 청구 원인에다가 연결해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 예비적 청구 원인이 먼저 나왔는데, 보니까 제2 청구 원인은 이 사건 조항이 이 사건 신탁 계약 등에 편입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조항을 이 사건 신탁 계약 등에 포함하지 아니한 행위 등은 건문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하여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다. 이게 제2 예비적 청구 원인이다. 지금 그러니까 주의적 청구 원인은 건부법 적용된다면은 주의적 청구 원인으로 해서 판결을 내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건부법이 이렇게 신탁계약서나 대리사무계약서에 그 조항이 빠져서 적용이 안 된다면은, 건부법상 적용이 안 된다면은, 그러면은 제2 예비적으로 이거는 건부법을 위반해서 불법 행위이므로 그거를 또 심도 있게 심사해 달라, 그거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불법 행위 뭐 이거 할 거 없이 그냥 건부법 적용돼서 바로 신탁계약서나 대리사무계약서에 어떤 그런 수분양자 보호 조항이 포함이 안 돼서 당연히 그냥 건법 적용돼서 그걸 배상해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된다 하면은 뭐 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그게 신탁계약서나 대리사무계약서에 표시가 안 됐다, 건법은 맞는데 그게 안 돼서 이거는 안 된다 할 경우에 제2 예비적으로 그거를 다시 심사해 달라. 이거는 그 불법 아니냐. 그거를 고의적으로 신탁계약서나 분양 대리사무계약서에 뺐으니까 그건 불법이다. 그래서 거기 불법 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하여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에 대한 어떤 그런 배상을 명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또 제1 예비적 청구 원인은 이거는 만에 하나 아까 주의적 청구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건물법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만에 하나 재판부가 생각하고 있다면은 건물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걸 다시 이거를 심사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제2일 예비적 청구 원인이 뭔 거니? 시행사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계약 해자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시행사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는 정상금 청구권 및 자금 대리 사무 계약에 따라 가지는 사업비 집행 요청권 및 정산 요청권을 피대의 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이 피대의 채권을 대의 행사하여 분양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1 예비적 청구 원인이, 그러니까 건물법 적용된다면은 주의적 청구 원인으로 판단을 내리고, 만약에 그게 재판부 생각이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법 대상이 아니다 하면은 제1 예비적 청구 원인으로 이거를 또 달아달라. 뭐 적용되지 않아도 어떤 시행사에 가지는 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을 우리가 신탁계약에 의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비가 분양대금에 포함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2009년도에 대법원에서 분양대금도 사업비 포함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저 1그룹 판결문에는 우리가 그런 걸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판례상을 우리가 주장을 그때는 못 찾아가지고 주장을 안 했는데 그 다음 후에 판결 후에 1그룹 판결 후에 찾은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사업비도 분양대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린 게 있었어요. 그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제1 예비적 청구 원인으로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판단해달라,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주의적 청구, 그 다음에 제1 예비적 청구, 그 다음에 제2 예비적 청구, 이것도 다 받아들일 수 없다. 만에 하나 재판부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럼 제3 예비적 청구 원인도 또 이것도 판단을 해봐달라 하는 내용으로 또 청구를 한 게 있습니다. 건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신탁사들에게 제3자 채권 침해로 인한 불법 행위 책임에 기하여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제3 예비적 청구, 그러니까 건물법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그 전제로 신탁사들이 우리 신탁계약서나 대리사무계약서에 우리 수분양자 보호 조치도 없이 이렇게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우리 불법 행위 책임이 또 있다. 제3자 채권 침해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판단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제3 예비적 청구까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한 게 주의적 청구, 이게 받아들여지고 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1 예비적 청구, 그 다음에 제1 예비적 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2 예비적 청구, 그 다음에 제2 예비적 청구도 안 된다면 제3 예비적 청구. 지금 예비적 청구한 이것들은 전부 대부분 판례에
기인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뭐 주의적 청구가 안 되면은 제1 예비적 청구가 안 되면은 제2 예비적, 그리고 순차적으로 판단해 달라 재판부가, 이거를 우리가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안 하면은 또 재판부가 심리를 안 해요. 심리는 않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또 건성 나발로. 왜냐하면은 옛날 우리 계약자님들이 소송에서 패소한 게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게 주로 내가 이제 아까 처음에 그 설명 드렸다시피 그거를 다 이제 또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 참고 서면 말고 또 다음 시간에 그걸 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왜 우리 그 계약자들이 패소했나? 또 이번에는 또 얼마나 우리가 확률이 높아졌나? 그거를 들으면은 아주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청구라도 당사자가 심판 순위를 붙여 청구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서 당사자가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여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해야 합니다. 해서 아예 대법원 판결이 난 게 있습니다. 대법원 2002년 2월 8일 날 선고가 났습니다. 대법원 그 판결에 이렇게 근거해서 주장을 하면서 그 재판부가 우리가 주장한 것을 차례차례 이렇게 그 심리를 나누면은 이거는 안 된다. 당연히 심리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또 판례를 이용해서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장하는 청구 원인들을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심리해 주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심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심리해 달라고 우리가 주장했으니까 심리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심리를 안 하면 그게 심리에 대한 오류가 있어서 그거는 뭐 2심 항소심 가면은 더 유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로 이제 이렇게 청구 원인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좀 이렇게 보면은 제1 예비적 청구 원인은 우리 신탁 계약에 따른 정상금 청구권의 대의 행사. 이것도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주장을 했는데 그거를 재판부가 제대로 어떤 법리 오해를 좀 했다. 그러니까 자세히 또 그거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세히 또 그 판결문을 보지 않다 보니까 판례를 그런 어떤 오류가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냈고 다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주한 그것이 이미 분양된 물건을 처분하여 정산하는 경우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을 우선적으로 반환할 수 있다. 이런 판례입니다. 대부분 판결이 났어요. 2008년도에 2009년도에 났습니다. 2009년 7월 9일자에 이렇게 대부분 판례가 있는데 이거를 재판부가 잠시 오인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심리를 해주라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1 예비적 청구 그런 것입니다. 기타 뭐 다른 사항들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뭐 읽어봐도 우리 계약자님들이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 좀 이해가 힘들 것입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들도 그렇고 법 다 지금 우리 변호사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 쪽 변호사도 그렇고 다 법을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이렇게 대부분 판례를 봐도 자기 본인들한테 유리한 부분을 뽑아내서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재판장도 많은 어떤 사건을 심리하다 보니까 대충 봐버리니까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가 있고 오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래야 이제 더 유리한 어떤 그런 입지를 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1그룹 때의 또 판결문이 우리 그 대주 채권을 인수한 그 회사가 사업에 집주를 하려면 동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그 판결문에는 대부분 판결문에는 그 대주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판결이 났어요. 그걸 다 이제 증거로 제시해서 주장을 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 사무 계약에 따른 사업비 집행 요청권 및 정산 요청권의 대의 행사, 또 사업비에 포함되는 수분양자에게 반환해야 할 분양대금.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가 분양계약 해제된 경우에는 수분양자에게 반환해야 할 분양대금도 포함된다. 이게 이제 대부분 판례 2014년 12월 달에 판결이 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판결 확정된 게 사업비에도 당연히 분양대금도 포함된다. 근데 우리 1그룹 판결문에는 사업비에는 분양대금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내가지고 이 대법원 판례 2014년도 12월 12일 날 선고한 게 여기 있다 봐라. 사업비가 당연히 분양대금도 포함됐다고 판례가 있지 않느냐. 그걸 참고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장을 해서 한 것이고 뭐 기타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쭉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을 그냥 간단하게 우리 재판부가 잊어먹지 않도록 그거를 간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간략하게 딱 해놨어요. 그걸 심리해라.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동안 주장했던 것을 너무 오랜 지금 2년 뭐 넘잖아요. 3년 가까이 되는데 진짜 엄청나게 서로 주장하고 뭐 벌써 이 법적 공방이 얼마나 치열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분양계약 일부가 해제된 경우와 다를 것 없는 이 사건 해서 또 이렇게 또 했는데 이걸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매각대금 정산 의무 해서 아까 뭐 이게 이제 정산 의무 게 사업비가 분양대금에 포함된다 했기 때문에 뭐 대리사무 계약서나 뭐 의거해서 또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당연히 정산을 해야 된다. 그런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한 거를 요약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우리 그 계약자님들은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음 카페 신림백화점 피해자 단체 거기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우리 지난 금요일날 참고 서면 제출했는데 우리 계약자님들께서 또 2주 지나다 보니까 또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고 서면을 또 설명하는 어떤 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2그룹 판결이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 또 좋은 소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없는 이유를 아까 이제 지난 우리 계약자님들이 전부 이렇게 소송 진행한 내용들 다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주장한 내용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 우리가 주장하는 계약자들이 주장했던 내용 그 다음에 판결문은 어떻게 났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패소를 반복해 할 수밖에 없었나 그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장한 것은 얼마나 지금 분위기가 좋아졌나 반전됐나 그러니까 지금
전혀 지난 어떤 계약자들이 소송 진행한 거하고 전혀 틀려요. 내가 이제 싹 정리해서 이렇게 알려드릴 텐데, 그렇고 이제 이게 건부법 그 적용 그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클리어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계속 뭐 증인까지 내세우고 해서 했어도 그 간접 증언이니까 물론 이제 본인이 시행했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어떤 단서는 없고 간접 증언이고 또 증언을 했어도 그거 가지고 또 시비가 걸려가지고 상대방이 이렇게 반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찜찜했는데 막판에 내가 이제 각고의 노력 끝에 그거를 클리어하는 그런 증거를 찾아냈고 그걸 제출했으니까 이제 그 어떤 다툴 필요가 없어요. 이게 토지를 제대로 초기에 구입했냐 안 했냐, 뭐 설계 변경을 했냐 안 했냐, 또 분양 계약이 전부 해지됐냐 안 됐냐, 뭐 또 한 사람은 있을 수 있다, 전부 안 됐. 그 분양 계약이 해지 안 될 수 있다. 그걸 증거 입증을 해봐라. 막 어찌고 막 하고 막 했는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걸 다 클리어하게 했으니까 그 이제 재판부가 이제 올바를 판단을 하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우리 참고 서면에 대해서 제출한 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 그 소송을 진행한 거 싹 그 정리해서 그 설명드리면은 왜 우리가 승소할 수밖에 없나 그런 설명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재판부한테 이렇게 해서 심리를 좀 꼼꼼히 봐달라. 벌써 보통 전에 우리 그룹 말고 다른 어떤 계약자들은 많아야 주의적 청구 아니면은 예비적 청구 하나인데 우리는 지금 벌써 주의적 청구하고 제3 예비적 청구까지 그리고 틀려요. 그게 이제 내가 그 설명드리면은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이해가 될 텐데 아주 뭐 희망적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